여기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거북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가 김혜지입니다. 오늘은 시뮬라크르를 장 보드리아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라크르는 모방, 환상을 뜻하는 철학 용어인데요. 이 용어의 철학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 있습니다.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을 철학에 가장 처음 도입한 학자가 바로 플라톤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이데아계와 현상계입니다. 이데아계는 가장 완벽한 실제인 이데아들의 세계이며 우리가 느끼는 이 세계는 바로 이데아의 모방, 현상계입니다. 현상계는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현상계, 즉 모방은 다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나뉩니다. 에이콘은 이데아를 모방하여 이데아와 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이데아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나은 모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타스마입니다. 판타스마는 모방이 반복되며 이데아와의 유사성이 감소된 것으로 참된 이데아의 모습을 왜곡하기 때문에 실제성을 거의 부여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이데아의 모방이 아니라 모방의 모방, 모방의 모방의 모방인 건데요. 이러한 판타스마의 프랑스어 표현이 바로 시뮬라크르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인형을 보며 했던 말은 거북이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북이의 모방에 모방이 있습니다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플라톤은 실제, 즉 이데아를 모방보다 우위에 두며 실제와의 유사성, 즉 모방 횟수를 기준으로 모방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모방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데아를 덜 닮게 되어 이데아의 참모습을 변형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를 모방보다 우위에 두는 가치관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실제와 모방을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모조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원본의 특별함은 사라지고 원본과 모조품의 가치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제품 코드만 다른 똑같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니 굳이 원본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정보사회에서 시뮬라크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에 대해 장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모방이 실제보다 유의를 정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르의 동사형으로 시뮬라크르 하기, 시뮬라크르를 창조함을 의미하며 모든 것이 시뮬라크르로 대체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드리아르에게도 시뮬라크르는 모방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는 실제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뮬라크르, 즉 일종의 기호 또는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모방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보드리아르가 분석한 이미지의 변화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반영이다. 이 단계에서 이미지는 자신이 지시하는 실제를 재현하며 기호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킨다. 이제 이미지는 실제를 지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를 왜곡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는 깊은 사실성의 부재를 감춥니다. 자신이 실제를 지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제를 지시하는 척을 합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지만 어떤 실제를 보여주는 척 사실성을 가장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는 어떠한 사실과도 무관한 어떠한 실제에도 지시하지 않는 시뮬라크르가 됩니다. 실제가 모두 시뮬라크르로 대체되어 버려 지시 대상이 없어진 시뮬라크르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모방하며 증식하게 되죠. 스스로의 시뮬라크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라시옹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부터가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 즉 파생실제, 하이퍼리얼에 해당됩니다. 파생실제는 실제를 넘어선 실제로 원본이 될 실제도 사실성도 없는 시뮬라크르, 즉 그 자체입니다. 원본을 대표하는 기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원본과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가 원본보다 앞에 나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보다는 브랜드 로고를, 광고 모델을 보고 소비하는 경향성이 바로 이런 시뮬라크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분명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는 모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생실제가 실제를 넘어선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뮬라시옹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뮬라시옹 체계는 시뮬라크르가 어떻게 주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자기증식, 저지와 은폐, 통제와 감시의 세 가지입니다. 자기증식, 토대가 되는 실제가 없는 대신 시뮬라크르, 즉 파생실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모방하고 확장시킵니다.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의자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 의자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해 홍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1차적으로 광고를 통해 의자와 고급스러움을 연결시킬 것입니다. 의자가 얼마나 튼튼하고 예쁘고 편안한를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자를 고급스러운 방에 가져다 놓고 귀족 같은 이미지의 모델이 걸어나와 의자에 살짝 걸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죠. 이렇게 선보여진 이미지는 저 의자를 쓰는 사람은 고급스러운 사람, 혹은 나무 의자는 고급스럽다 등등의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의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의자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의자에 부여된 고급스러움이라는 기호 가치를 소비하는 셈입니다. 원본을 본뜬 게 아니라 원본과 전혀 관련 없는 기호를 상품에 부여하여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실제가 그것의 기호, 이미지들로 대체되고 그것들이 실제보다 더욱 실제처럼 여겨지며 가치를 인정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보드리아르는 실제가 이미지와 기호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지와 은폐입니다. 방금 시뮬라시옹에 의해 실제가 그의 기호들로 대체된다고 했는데요. 시뮬라시옹의 세계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저지와 은폐를 수행합니다. 보드리아르는 디즈니랜드를 예로 들며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허구를 미리 역으로 재생하기 위해 설치된 저지 기계이다라고 합니다.
시뮬라시옹 세계가 디즈니랜드는 더 허구적인 대상을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파생실제에 대한 의심이나 저항감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구성을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수를 쳐서 보여줌으로써 시뮬라크르에 이미 잠식당한 현실이 이 디즈니랜드보다는 더 진실하고 실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파생실제 속 대중들은 스스로를 실제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유조차 시뮬라크르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뮬라시옹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와 감시입니다. 이는 하멸이라는 용어로 함축될 수 있는데요. 하멸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흡수, 통합함을 뜻합니다. 이는 개별 실제가 모두 시뮬라크르로 대체되어 시뮬라크르라는 점에서 하나의 전체화를 이룬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류가 이미 시뮬라시옹의 소나기 아래서 주체적 삶을 잃고 시뮬라크르의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뮬라크르는 이미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기능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등의 환상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적이어 보이는 뉴스 같은 것들도 편집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여주며 사유를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모두 시뮬라크르입니다. 시뮬라크르는 일종의 이미지이므로 현대 정보통신이 발달하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드리아르는 현대가 이미지의 시대, 즉 시뮬라시옹의 시대이며 현대사회의 시뮬라크르가 실제보다 중요시되는 실제 아닌 실제, 파생실제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보드리아르의 이론에 따르면 이 꼬부기 인형은 거북이에 대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이미지, 둥근 얼굴에 동그란 등딱지가 있는 그런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거북이를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살아있는 거북과는 차이가 꽤 있죠. 그리고 실제 거북보다 더 실제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북이에게서 꼬부기 같은 모습을 찾고 싶어 하죠. 이것은 사실 거북이 자체가 아니라 거북이에 대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이미지를 모방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시뮬라크르의 일환인 것입니다. 플라톤에서 보드리아르까지 실제와 이를 지시하는 기호로서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만들어진 기호만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선호와 선택이 나의 주체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진짜는 존재할까요? 시뮬라시옹의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